몇 개월 전 모 방송국에서 미대륙 한국인 이민사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려고 하와이와 멕시코 등지에 사는 한국인 3, 4세대를 취재하던 중 1세대들의 흔적이 전혀 없어 제작진들이 애태우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초기 한국인 정착은 백호주의로 구색인종의 이민을 막았던 1968년 최영길 씨가 호주군 3대대 일명 가평대대와의 인연으로 초청 이민 비자를 받아 호주 땅에 발을 디딘 후 이어서 선박 기술자인 김용소 씨와 호주의 로봇워커 헬기 회사의 진 포커스 사장이 한국 참전으로 맺은 인연으로 광맥 탐사를 하기 위한 헬기 조종사 강대성 씨를 필두로 박병탁, 황백선, 김원영, 최정범, 김기환 씨 등 7명을 초청하여 영주권을 주었습니다. 이어서 양모기술자, 태권도 사범들이 뒤를 따랐으나 그 숫자는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 무렵 1972년 월남전쟁 중식으로 그곳에 가있던 파울 기술자와 현역 제대 취업자 등 500여 명이 개별적으로 여러 경로를 거쳐 호주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얻기 위해 노력하던 중 1976년 3연령이 내려 합법적인 지위를 얻고 가족을 초청 한국인 수가 급속히 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이곳에 이 추은택 씨와 김동삼 씨 두 분이 먼저 와 있었고, 그분들의 이제 소식을 듣고 이곳에는 많은 직장이 있다는 것을 듣고 또 저희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직업과 어떠한 일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매일같이 우편엽서로 20통, 15통 이렇게 이제 매일같이 보냈습니다. 친구들과 주위에 있는 이름들을 위해서. 이곳에서 영주 문제로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그동안에 또 기술이 있으신 분은 자비로 영주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또 그 가운데에서 이제 이곳에 75년도에 처음으로 사면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신청한 사람들은 그반 다 정말 참 영주권을 받다시피 하고, 그 다음부터 80년도까지 그 가족들과 많은 이민 숫자가 늘게 되었고, 그 80년도 이후에 또 사업 이민으로 이곳에 많이 왔습니다. 월남에서 버는 돈만큼은 우리가 더 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곳에서 우편으로 보냈을 때 한국 대사관에서 인정을 해주고 관광비자로 이곳에 많이 오게 되었습니다. 호주의 사면연 소식이 해외에 나가 있던 이민자와 산업전사들에게 알려지자 인도네시아 정글지대와 광산에서 일하던 광부, 요리사, 기계공, 전기 기술자들이 단신으로 호주에 입국하였고, 중동에 나가 있던 기술자들과 60년대 남미로 이민 갔던 분들이 관광비자로 입국했으며, 비교적 외국 사정에 밝았던 동두천 일원의 미군 부대에 근무했던 다수의 한국인들이 이 대열에 합류하여 호주에 체류하다 200여 명이 가지고 있는 기술 자격증으로 영주 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파독광부와 간호사들이 소독 호주 대사관에 신청하여 영주 비자를 획득하고 들어오게 되자 이 소식을 들은 중동에 나가 있던 기술자들이 대거 호주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1978년 준 사면이 있어 신분이 해결된 분들도 있었으나 그 숫자가 미미했고, 1981년 2차 사면령이 내려 모두들 영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2차 사면령은 호주에 입국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전면 사면으로 유례가 없는 대사건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영주권을 받은 분들이 가정을 촉진하여 이민 1세대들의
초석이 된 것입니다. 1981년 시드니 제1교회 홍길봉 목사가 5월 어버이날에 노인들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열면서 40여 명의 노인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노인 인구가 늘자 자체 모임을 갖게 되었고 1990년 한국노인회 시드니 지회를 결성, 한국과의 유대를 맺으면서 초대 회장으로 김수용 씨가 추대되고 19대 한인회장인 이백은 회장이 개인 부담으로 주택을 마련, 노인회관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회원들의 노인수당 신청, 은행 구자 개설, 펜션카드, 메디케어 신청 등을 도와주면서 지회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한인회에서 회관을 노인단체에게 실비로 사용토록 개방해 놓아 월요일에는 상록회와 모아모아 크로아프팀이, 화요일에는 라인댄스팀, 수요일은 통합노인회, 목요일은 산소회팀이 모여 각자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제29대 시드니 한인회장 송석준입니다. 저는 작년 8월 15일 날 한인회장에 취임해서 지금 한인회장으로서 일한 지 1년이 됐습니다. 한인회장이 되고 나서 한인사회를 도약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29대 한인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한국 정원과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사업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현판식과 국기 개양대 개양식을 가평, 김성기, 구승님과 스트라피드 시장 등 다수의 한인 지도자들과 한인 동포들을 모시고 DF 파괴에서 성대하게 거행했습니다. 시드니 시민한 동포들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활기차고 즐겁게 하루를 보내시는 시드니의 노인들의 모습을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아침 상록회 모임이 있는 한인회에 도착하니 버스를 타고 오시는 노인들이 보입니다.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서울대 수의과 출신 수의사로 유명했던 이영규 부회장님의 안내로 안정대 회장님께 인사를 했습니다. 흥겨운 리듬에 맞춰 라인 댄스로 가볍게 몸을 풀고 이어 회장님의 건강 강의와 교통법규에 대한 말이 있은 후 점심시간이 되자 아주 맛있는 비빔밥이 나왔습니다. 점심 메뉴는 매주 바뀌는데 육개장 등 아주 다양하다고 하네요. 점심을 마치자 마이크를 잡은 회장님이 장구와 노래방 기기 반주에 맞춰 한국에서 장으로 이름났던 솜씨를 발휘해서 라이브로 노래를 부르며 분위기를 이끌자 댄스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부부 동반의 댄스, 할머니끼리의 댄스, 젊음으로 돌아간 듯 녹슬지 않은 댄스 스텝으로 순식간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뀌어 흥이 저절로 났습니다. 단체 경기에서 전반전이 끝나면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이는 승패를 갈라놓는 역할을 하는 작전타임처럼 인생도 하프타임을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해야 후반부 인생을 보람있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축구는 각본 없는 드라마로서 전반전을 맞춰야 상대방의 실력과 작전을 알아챈 후 하프타임을 이용해서 알아낸 상대방의 작전과 기술을 토대로 후반전을 잘 대비해야 이길 수 있으므로 이때의 작전 지시가 승패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네 인생도 각본 없는 드라마처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때마다 하프타임을 갖고 뒤돌아보며 적절한 조치를 한 사람에게는 잘 살았다는 평이 따를 것이요, 아니면 지난 그때가 좋은 기회였다는 후회를 하면서 스스로를 쫓기다가 황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을 즐겁게 보내는 노인들을 보니 저것도 인생의 하프타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2시간 이상 노래를 부르는 안정대 회장님의 정열과 노고, 젊었을 때 한가락했을 것 같은 노래 솜씨를 지닌 그들의 모습, 그리고 전체가 나와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그들을 누가 여든이 훨씬 넘은 노인들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너 뭐 하냐? 너 언제 오는
한인회관에서 통합노인회가 모이는 날입니다. 미리 연락해 놓았던 일이라 박정현 회장님이 반갑게 맞이하며 통합노인회에서만 하고 있는 특별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호주 방송에서 방영하는 맨손 체조 중 노인들에게 맞는 것을 골라 녹화해 놓고 앉아서 하는 건강체조와 서서 하는 건강체조를 하면서 몸을 푸는 것입니다.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운동으로 널리 보급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후에 하는 빙고 게임인데요. 점심을 먹으면서 빙고 게임을 어떻게 하는가 궁금했습니다. 점심은 주에 3번은 불고기 등 육식 위주로 짜여져 있고 마지막 주에는 그달에 태어난 분을 위한 통닭 생일 파티를 열어준다고 하네요. 오늘이 월말 생일 파티를 하는 날이라 푸짐한 식탁을 바꿔보니 제가 마치 생일을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점심이 끝나자 캐로 부대 출신 이영철 씨가 90세인데도 정정한 노구를 이끌고 노래 교실을 이끌어주고 있었습니다. 캐로 부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드니에서 캐로 부대 출신으로 혁혁한 공을 세운 분을 만나 직접 활동했던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대는 6.25 때 북한 출신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게릴라 부대입니다. 후퇴를 못하고 자기 고향에 남아 미 8군의 지원으로 게릴라 작전을 펴 싸우기도 했고 인민군 동태를 파악 무전으로 연락해 폭격할 수 있게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이영철 씨는 3번이나 낙하산을 타고 북한 지역에 내려 정보 활동을 하신 분으로 현재는 NLL에 있는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도를 우리 땅으로 만드는 일에 큰 공을 세운 분입니다. 노래 교실이 끝나자 궁금했던 빙고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빙고 게임은 치매 예방에 아주 좋다는 소문이 나서 전남대학 교수가 직접 방문해서 배워갔다고 하는데요. 필자도 직접 참여하여 빙고 게임을 해보니 재미도 있고 당첨이 되면 상품까지 주는데 숫자 놀이임으로 머리를 많이 쓰면서 아슬아슬한 스릴도 맛볼 수 있어 정말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좋은 게임인 것 같았습니다. 빙고 게임을 개발해가지고 현재 이 많은 그 호응 속에서 빙고 게임을 하는데 전남대학교 교수예요. 오늘도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 어려움 없도록 항상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 6번 붉은 글씨죠? 어디 봐요? 6번 예, 축하합니다. 빙고 그랬는데 못 알아들으셨어요. 한 번 더 해주십시오. 빙고! 예,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 예, 아이고 축하합니다. 예. 수요일에 한인회관에서 통합노인회가 모이는 날, 캠실 로타리 커뮤니티 센터에서 실버 모임이 있습니다. 옛날 장미회에서 실버로 개명한 모임으로 노인들의 평균 연령이 65세 정도로 비교적 젊은 노인들이 모이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내가 즐거워지려고 여기에 나오므로 이곳에 오는 날은 마음이 설렌다는 회원님은 캠벌타운에서 새벽부터 서둘러 온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분은 파월 기술자로 월남에서 70년대에 오신 분이고 부인은 미대를 나와 미술 선생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노년을 보람있게 보내려고 변두리로 나가 농사 지을 땅이 있는 집을 마련하고 말년을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호주인들의 전형적인 노후 대책은 일생 동안 일해서 도시에 집을 마련하고 정년 퇴직을 하면 도시에 있는 집을 팔아 시골로 내려가 집을 사고 남는 돈으로 여행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박춘수 부부도 이에 해당된다고 보면 답이 될 겁니다. 임정규 회장 남편 되시는 임수만 선생도 역시 파월 기술자로 있다가 인도네시아 광산에서 호주로 오신 분으로 제일 처음 호주에 도착한 50여 명 중 한 분입니다. 공항에 내리니 각종 공장에서 사람이 나와 취업을 권장하는 팻말을 들고 서서 일할 사람을 구하는 회사가 많았다는 꿈같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결국 이 소문이 패망한 월남에서 방황하던 많은 분들이 호주로 들어오게 된 동기이며 사면령을 받아 영주하게 된 것입니다.